요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후보는 황교안 후보보다 이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준교 후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침없이 내뱉는 정제되지 않은 이 말에 당 내부도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땠을까요? 궁금합니다. 젊은 혈기에 실수한 것이다라고 사과는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점잖게 연설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혹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오늘은 막말은 안 했지만 탄핵송을 틀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마두로가 있고 우리에게는 문두로가 있다. 문 물러나라 그 자리는 내 자리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하는 걸 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당 선관위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 한 것 보면은 징계까지 안 갈 것도 같고요. 선관위는 지나친 말은 하지 말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장은 문재인 탄핵 발언 그것은 문제될 것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야유가 넘치고 과도한 발언들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당의 모습 맞습니까? 아니죠? 누가 이 당의 주인이고 이 당의 주인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당원들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4.19, 5.16, 광주민주화운동 온갖 역사의 굽이굽이 파란을 겪어왔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고 욕하고 싶은 것들이 수없이 있고 그러나 때가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 당의 주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작은 야유와 지나친 소리 일부에 이 당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어서 빨리 물러나라. 먼저 그동안 사려 깊지 못하고 다소 과격한 언행으로 우리 당의 축제인 전당대회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젊은 혈기에 실수한 것으로 너그럽고 어여삐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 혼자 치르는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당의 대선배님들과 특히 다른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정갑 위원 오늘 보니까 목소리도 여리고 또 눈빛도 더 순해지고 저런 친구가 또 그랬었나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굉장히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뭐 목소리도 그렇고 오늘 답변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이제 로우송은 또 기존의 그 본인의 소신과 같은 맥락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앞서 이제 뭐 탄핵 논란도 했습니다만 이번 그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적어도 그 젊은 정치 지망생이라면은 그에 대한 기대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위 그 막말 혐오 정치에 대한 구태 정치에 대한 거부 그러면서 뭔가 참신하고 새롭고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김준규 씨의 언급이라든가 움직임을 보면은 그야말로 구태 정치라는 그동안에 지적되어 온 것을 뛰어넘는 참으로 그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는 그런 정치 행태를 보면서 참 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또 한국당을 바라보는 또 한국당을 사랑하는 그 보수들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아주 저렇게 본인이 그 분내 섞인 목소리를 낼까 하는 그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한마디 들은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저는 이제 오늘 김준교 저 연설은 예. 두 가지로 이제 나눠봐야 되는 게 예. 일단은 이제 그 과격한 은행에 대해서 이제 그 사과를 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지극히 타당하고 저는 이제 잘했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하자. 이런 이제 탄핵송 있잖아요. 이 부분은요. 저는 이제 그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전액이 문제될 게 없다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탄핵은 이제 그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닙니다. 탄핵은 이제 그 헌법 조문에만 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말이 현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을 어기고 잘못하면 얼마든지 이게 다시 탄핵당할 수 있다. 이게 국민의 준엄한 경고예요. 저렇게 문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고 예. 잘못하면 이게 탄핵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게 누구나 정치에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막말을 한 게 아니다. 그런 말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의사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게 좀 부적절하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이 대통령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이게 내심의 영역일 때는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하지 말라는 걸 강제 인정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공개 장소에서 특히 최고위원도 공인이거든요. 공인으로서 이게 그런 비판은 약간 이게 좀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바로 과격한 은행이고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좀 대해서 지나쳤다. 포함해서 사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글쎄요, 그 부분을 사과했는지 당에서 어른들이 혼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했는지 그 부분은 또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김한규 변호사는 오늘 김준교 후보 말 달라진 것 좀 반성의 빛이 느껴집니까? 네, 그 뭐 박광영 선관위원장이라든가 그 당내 경쟁 후보들한테 이제 사과를 했다는 걸 이제 본인의 이제 SNS에 올렸더라고요. 예. 근데 사과는 그 이 정당대회를 지켜보는 그 국민들에게 해야죠, 사실은. 그 사과야 그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을 좀 빼놓은 것 같고요. 그 야당의 어떤 최고위원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현 정권 비판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날선 목소리를 내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요. 뭐 저단계 대통령이야 라든가 예. 뭐 처단해야 그 저단계 나오는 순간 굉장히 그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 많은 국민들이 느꼈고 그럼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지금 막말을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인가? 전혀 정반대 방향이거든요. 보수의 품격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까지 언급했던데 이거 대사관에서 이거 소식을 알면은 뭐 전당대회에서 한마디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앞으로 이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젊은 김준규 후보도 좀 새로운 모습, 뭐 이 후보가 말한 것 중에서 뭐 정시 수시 5대5 비율로 하자, 뭐 이런 건 좀 경청할 가치가 있거든요. 좀 새로운 가치, 젊은 가치를 좀 내세우는 발언들이 좀 훨씬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환 평론가 개인적으로는 나 이 정도면 성공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 최고위원이 경쟁률이 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득표를 많이 얻지 않아도 최고위원에 선출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뭐 이른바 당내에서 지금 태극기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진짜 최고위원에 당선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 이유가 훨씬 더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당 최고위원회 회의 열었을 때 계속 이런 주장을 내놓으면은 당이 제대로 이게 통제가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고요. 저는 이런 발언 내용까지 솔직히 전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말은 좀 하고 싶어요. 시대를이라고 해서 뒤를 좀 줄여놨는데 예. 아마 지난 정부에서 지금 여당이 뭐 정치인이든 누가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김준규 후보랑 똑같은 발언을 했으면은요, 저는 진짜 나라가 뒤집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박근혜 씨라고 해서 얼마나 그 당시에 난리쳤습니까? 귀태라는 발언 때문에 막 나라가 흔들흔들 했을 정도였어요. 그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그냥 사람들한테 오르내리는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고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자유를 주고 그만큼 사회가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발언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은 자기가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좀 질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좀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난 거다. 네. 그리고 사실은 언론도요. 이전 정부 때
보였던 태도하고 지금의 태도가 특히 보수 언론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예. 이런 그 막말을 또 전당대회 의장은 또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 우리들이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 천년 최고위원 후보 출마했습니다. 저 월남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학살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월남 폐왕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자가 바로 저 문재인입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노예로 팔아먹으려는 저 종북 규사파 정권을 처단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문재인을 탄핵하자! 우리의 청년 최고 후보가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스스로 탄핵의 길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 후보 여러분, 더 치열하게 싸웁시다. 더 치열하게 경쟁합시다. TV 토론에서 더 치열하게 싸워주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우리 수만 번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한성교 위원장 발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최수영 교수 네.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는 여기 이제 확정 편향이라고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확정 편향이란 말이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제 예. 그런 현상을 이제 신념적 도취 현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지금 물론 젊다고 개혁적이고 또 나이가 많다고 비개혁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나 최소한 정치를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젊은 보수 우파의 정치라면 지금은 개혁적 보수와 공화적 가치, 그다음에 공동체적 배력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와야 하고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그것이 이제 국민에게 동의를 받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사과를 하는 날 탄핵송을 튼다는 거는 본인은 나는 이 길이 내 길이다. 예. 나는 이것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 한성교 위원장께서 지금 두둔하는 발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고 했습니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고 솟는다. 했습니다. 아. 이렇게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잘 이끌어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렇게 본인의 너 신념이 맞다. 네 길을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젊은 정치 초년생은 예. 과연 어떤 길을 앞으로 택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좀 당을 이끄는 어른들과 선배들이 조금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들여다봐야 했을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그런 속담이 생각나던데 송아지인가요? 망아지인가요? 교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남 교수 지금 보면 한성교 위원장 발언도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준규 후보도 첫 단계 대통령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완구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비난을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탄핵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송도 계속 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앞서 몇 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 탄핵을 부정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어떤 그 정체성이 그거라면 저는 얼마나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에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성교 위원장이 저는 김준교 후보의 발언에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은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김준규 후보를 통해서 또 당의 이번에 당권 후보로 나선 3명의 후보를 통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부정하는 당, 또 더 나아가서는 5.18을 부정하는 당,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정체성으로 갈 거냐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뭐 그런 말을 예를 들어서 지금 표현 중에 오늘 원색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다고는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떤 전당대회의 연설에서 뭐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저단계 대통령이냐. 이런 말이 용인되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보수 정당이 강조한 여러 가지 그 가치 중에 또 품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의 리더십이 제대로 서 있다면 과감하게 평상시에는 윤리인 것이고 지금은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선관위를 통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보수 정당의 품격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분발이 필요한 시점에 당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저 한성교 위원장 같은 분들이 잘하고 있어.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 참 한심스럽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리더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리더십을 세우자고 하는 전당대회죠. 근데 이제 저런 리더십이 등장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죠.